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총집합인데 총정리죠. 나름의 운에 대한 저의 책에 나오는 얘기의 총집합인 건데요. 네. 실행력 그러면 와 초딩입니까? 구구단은 외워야 됩니까? 장난함?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업종 전문가 예를 들어 뭐 저는 어디 뭐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함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명함이 있건 자기가 어떤 업종을 하건 뭐 이 명함이 있다가 이제 최소한 이제 월 1000 정도는 그 업종을 벌고 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밥값은 먹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후랭이님도 지금 쓰시는 세무사 있으실 거잖아요. 네. 세무사 전문가가 전문가로 만난다. 팀이 그러면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럼 저러면 업종별로 또 전문가를 또 나눠요. 그럼 이제 대부분 제가 강남 분들 보시면 세무사가 거의 크로시간 세무사가 2-3명 정도 돼서 거의 3명이 확정이에요. 그 사업용 따로 있고 부동산용 따로 있고 중간에 같이 봐주는 사람 따로 있고 상속증여용 따로 있고 세무 방어용 따로 있고 그때만 쓰고 이렇게 세무사도 한 2-3명 정도 유지하자. 그럼 나머지 뭐 의사 변호사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다 나의 재산을 보조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가는 이 지인들과 라이프를 살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과 아이를 통해서 가족들이 나오고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그 운에서 내조를 받는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에 가정 안 이룬 분이 몇이나 있냐고. 애 1명에서 특히 2명 안 있으신 분이 얼마나 있냐고. 2명 진짜 많아요. 왜냐면 그들이 아빠의 운을 내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조. 네, 내조하죠. 걔네 운에서 내조를 해서 애를 낳으면서 운이 레벨업하고 애를 낳으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모 화장품 회사 분 따님을 봤는데 네. 어디서 멘탈이 나갔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 오픈된 회사가 있대요.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이 개업 날 자기한테 꼭 이 황금 열쇠가 온다는 거예요. 창업주의 딸이기도 하고 지분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이미 이렇게 받고 태어나잖아요. 얘 운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요. 얘가 40대부터 운이 좋아지거든요. 얘가 받을 때 그 물건이 딱 얘한테 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다 세팅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이런 걸 주로 택일로 애를 낳을 때 다 맞춥니다. 택일로 싹 다 맞춰요. 그러니까 3대 회사를 넘어가게 만들려고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애 사주부터 맞춰놨는데 꼭 이런 거 안 해본 분들이 애는 뭐 자연분만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보러 다니니까 들은 게 많잖아요. 여러 점집에서 여러 개 들었으니까 다 맞춰서요. 다 맞춰서. 우리 삼성에서 날짜 맞춘다는 얘기 있잖아요. 농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연분만으로 안 하고 다 그렇게 그럼 수술로 그거를 강남 산부인과를 가보면 알아요. 강남 산부인과 가보면 특정 날 사주가 쭈르륵 다 나와 있어요, 애들이.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절개 하려고 뭐 호산병원이라던가 그래서 호산병원이 거기에 전당이거든요. 호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대형 애 낳는 병원들 있잖아요. 자연분만 병원도 있지만 거기 보면 날짜에 쭈르륵 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 신기하다. 저는 점쟁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좋은 날 맞지? 좋은 날 맞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애들이 몰려있어요, 거기 몰려서. 물론 아닌 애들도 많이 있고 또 나중에 아이들 아신 분들인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연구한다는 거예요, 다. 그 정도로 이 운의 영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을 일구는 거, 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역으로 해볼게요. 자기만의 노력. 아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미 주변에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게 바로 엄친남이잖아요. 인맥의 영역. 우리 원래 다 인맥이 있다니까요. 다 그 동네라고요. 그럼 다음 뭐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쟤보다 운이 센가. 그 글로리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들 중에 누가 운이 센가에 부모는 원래 돼 있고 누가 더 나은가인데 나는 그냥 예의상 기상캐스터 해야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포장지의 기본에 뭔가 전문가인 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애들 그냥 사장님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세팅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남들에 보여줄 만한 명함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라고 해서 이들이 명함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래서 운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과외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분들 다 메꿀 수 있지만 나머지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의사 대처명이죠. 운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세트, 팀이 중요하다. 운의 볼륨이 커지려면 내 가족이 됐든, 빨리 결혼해야 되겠네, 그럼. 가족, 그 다음에 전문가, 팀워크, 이런 게 되게 중요하네, 보니까. 네.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요, 질문이. 20대 흑수저가 해야 할 일, 30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동네로 내 돈에서 가능한 가장 좋은 동네에서 돈을 벌어볼 것. 가장 좋은 동네에서. 그 업종이 뭐든지 동네 가면 다 있어요. 청담동이라고 그 자기 자산 5천만 원 이하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다 월세로 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제가 있었던 그 오피스텔이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 경원 아이스텔이라고 청담동에 있거든요. 다 500에 30, 500에 50에 아직 거기 550이에요. 그런데 청담동에 있어요. 그런데 들어 다 살아요. 문제는 그분들이 거기에 살 때 그분 직업은 뭐겠어요? 서비스업입니다. 저처럼 이제 하거나 이제 미용실에서 일하거나 뭐 네일케어 샵에서 일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문제는 나는 여기서 일하는데 이분들은 자산이 얼마를 갖고 있을까를 예상할 수 없죠.
어떤 분이 올지 모르죠, 진짜. 그럼 이분들한테 나도 마치 전이 돼요. 이 감각이. 그거 보고 허용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기 수준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저분 거 내가 못 따라사요. 다른 길로 가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데 왜 허영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되면? 아니 그게 허영이나 사치 쪽으로? 그게 내가 이미 못 따라잡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미 만난 형님들이 20대 때 한 300억, 500억쯤 받아단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잡아요? 이미 노는 물 자체가 아예 다른데. 시작점이 아예 달라서 20대부터 벌써 투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관심 없고 그냥 부모님이 땅만 사랬대요. 그 땅만 물어봐요. 근데 나는 이미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허영심이고 나발이고 할 수 없죠. 물론 근데 이제 여자분들로 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뭐 화장품도 맞춰 사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샤넬백도 사야 되고 하니까 뭐 좀 여자분들이 좀 어려운 감이 있죠. 물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자분들한테는 30 전에 돈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30 전에 나를 위해 투자를 하다가 30대에 돈 벌어서 결혼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네. 나의 진로를 동네부터 바꾸고 이것저것 다 해봐요. 그렇게 가능성의 배팅을 많이 해보면서 돈이 벌리는 걸 딱 보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로 본업으로 딱 생각하시면 되세요. 돈을 벌려면 준비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부분의 이런 업종들은 그냥 들이부어요. 저 준비 공부가 정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운전면허 시험 아니면 공유중개사 시험. 공유중개사 시험을 막 4년 공부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업하려고 그러면 다들 4년은 준비를 해야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아니고 반년 준비해서 바로 스타트. 1년 준비해서 바로 스타트. 저 뭐 고시원 뭐 얼마나 알고 시작했겠어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돈 넣어야겠다 이렇게 3-4번 강의 듣고 바로 시작. 이게 지금 M잡분들이 다 하시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서 돈이 벌리면 진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3년 5년 유지되면 운이 아무리 나쁜 운도 3년 5년 후에 다음 레벨업 포인트들이 나와요. 그때 본업으로 딱 정착이 돼요. 그만 3년쯤 했을 때 이거 그냥 해야겠다 이게 마음이 딱 들어요. 그 후랭이TV 처음 할 때는 이거 좀 더 해야 되나 하다 3년쯤 되면 뭐 일단 뭐 유지해야겠어. 회원들 더 모집하고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렇게 더 빠른 방법은 더 잘 되는 분들 복사하거나 후랭이TV는 이제 신사임당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사임당님이 저는 그거를 포기한 게 전 실수라고 봐요. 그걸 그대로 했었어야 돼. 왜 딴 걸 해가지고 사건이 터지냐고. 그게 왜냐면은 이렇게 신사임당님의 운으로 떴 것도 있겠지만 같이 하신 분들은 운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왜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전면에 나서니까 야, 넌 뭔지 좀 까봐. 이렇게 해서 상황이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먼저 하시는 분들의 더 좋은 분들에게 컨설팅 받는 거에 대한 돈을 아끼지 마라. 그냥 배우는 돈을 팍팍 쓰고 팍팍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진짜 중요해요. 제일 빠른 거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배우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배우고요. 엑시트도 빠르고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요.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든 싸게 배우려고 유튜브로 배우고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유튜브에 전문자가 없습니다. 저 웃기는 얘기인데 저 강남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작년까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저 유튜브 나가야 돼요 이거였어요. 저 근데 그분 얼마 버는지 알거든요. 근데 나오시는 분들 얘기하면요 걔 막 이래요. 걔는 이분들은 다 업종을 아니까 그 수준의 몇 배를 버느라고 유튜브를 안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치.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려고 해요. 왜냐면 유튜브가 이제 그들이 판을 다 깔아놨거든요. 좀 돼요. 이제 할만해요 돈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김종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김종국 나오면 다른 애들 다 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김계란 아시죠? 네. 김종국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잡아요. 김계란 씨를 그렇죠. 김종국이 명수를 한 번에 잡아버렸어요. 김계란도 연예인이었는데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번 년 주제예요. 그 이번 년에 N잡이나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하는 분들은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번 년에. 그분들이 뭘로 할까? 누구랑 데리고 나올까요? 프로들과 함께. 김종국 씨 찍는 분들 설마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편집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MCN이나 이런 데들처럼 프로덕션이 붙어서 제안을 하거든요. 몇 대 맞춰 아실 거니까 몇 대 맞춰 붙어서 이미 그렇게 붙어서 편성이 다 짜 있어요. 맞아요. 사석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편성 다 짜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이미 최강의 프로들로 최강의 편집자들이 최강의 로직으로 유튜브를 덤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과 나는 영명부터 시작을 한다. 와 미치는 거죠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하느니 아마 좀 하다가 내년 되면 다시 또 주식을 해야겠다고 기웃거릴 거예요. 왜냐면 이번 년이 자산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권을 사는 시간이에요. 권. 씨앗. 새싹을 사는 시기라서 이제 다음 보시면 씨앗을 사는 시기라서 이번 년이 2023년이
2013년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2013년에 14년이 가장 좋았던 거는 그때 막 미분양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봄의 시즌의 운이라고 말하는 저 3년 주기가 원래는 삼재예요. 삼재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삼재가 그냥 3년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너는 뭐 지금부터 2년간 삼재다 이게 다 이런 구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 구간이 운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22, 23년 상황이 문서운인 거고 문서운이기 때문에 씨앗, 새싹, 실물의 것이 아닌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 혹은 일에 제대로 된 스타트 혹은 그걸로 해서 내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내년 전 주식시장 좋을 걸로 봅니다. 이미 분위기 되게 아름답게 딱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갈 거니까 24년 하반기 25년 되면은 충분히 좋을 걸로 보여진다. 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여기 3년이 봄이고요. 네. 그죠? 여기가 25, 26, 27이 여름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4, 15, 16, 17년 이런 때가 강남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이제 25, 26, 27년에 나오는 거죠. 이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름에요? 행복하게 지키면서 확장해야죠. 여름은 확장의 시간, 확장의 시간. 수익 난 걸로, 전세 들어온 걸로 다음 걸 사거나 다른 걸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 25년, 20년 되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돌아오면은 왜 와보겠어요? 확장하려고. 자산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금리도 24년 하반기나 25년 되면 아무리 그래도 그때쯤 뭐 안 내리겠어요? 내리겠죠? 그럼 드디어 자산 시장으로 다시 진입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자산 세팅 중에서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는 물건으로 깔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얘는 공시가 안 떨어지는데 공시가가 아파트가 오르면 땅은 또 따라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가면 일단 안전한 데서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땅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요 가을에는 지금 여기 16, 17, 18 돼 있는데요. 네. 그러면 28, 29, 30 폭등한. 이미 27년만 돼도 아실걸요? 가을은 무슨 계절? 추수의 계절. 수학의 계절. 수학이죠. 수학이면 우리 보면 수학할 때 8월달 되면 바로 추수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한 9월, 10월까지 이제 다 익어가는 거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하는 걸 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석이 딱 끝나면 추워지기 시작하죠. 그게 18년 하반기였죠. 그리고 저때 이제 문 대통령 시대가 진입하면서 장이 복잡해졌는데 우리 다시 봄이 시작됐잖아요. 겨울이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봄이 다시 시작을 했죠. 그럼 이번 봄부터 다시 또 씨앗을 심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분양권 시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를 제가 무려 1년 전부터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분양권을 갈 만한 상태가 아닌 적폐의 시즌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사업의 씨앗으로 시작을 하자로 한 거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뭘 팔아서 좋은 분양권을 돈 주고 사야겠다. 좋은 대로 내가 일단 갭 투자로 잡아야겠다. 이런 스타트. 그럼 예를 들어 이번 년 내년이 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걸 팔았어요. 여기서 그냥 전세나 월세 살고요. 좋은 상급지를 전세로 사자. 갭 투자로 사자. 이게 앞으로 2년간에 가장 잘할 일이고 이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올림픽 포레온 입주가 딱 끝나는 순간 끝난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전세가 반등 스타트 시작하는 거죠. 수학의 계절이 온다. 그럼 수학의 계절에서 이 레벨업을 이제 해야죠. 딱 써있네요. 딱 씨앗을 뿌려라. 주식이든 분양권이든. 그게 이제 2013년 이런 때가 이제 가장 좋았던 분양권 입주권이었던 특히 입주권이었던 개포일 DH 아노이스가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죠.